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준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39세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공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역할로 얘기하면 소고나 북, 장구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경계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북하고 장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5학년 때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초등학교를 옮겼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민속놀이부라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속놀이부가 나중에 그 운동회 때 이제 풍물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접하게 된 게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운 좋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때 당시엔 서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클 활동,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고요. 직업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서 제가 일반 대학을 진학했을 때는 진학했던 과가 환경공학과였는데 환경공학과는 실제로 이제 직업 전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 아니면 일반 회사에 이제 환경과 쪽에 이제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이제 취업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한 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번 생계를 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부모님과 의논을 하고 저희 이제 은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의 일정을 본인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할애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거나 개인 이제 능력 개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제일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즐겁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단점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이 안 되죠. 사람들끼리 간격이 멀어지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저희 활동에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계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후비대 양성으로 삼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방과 후 수업 그리고 또는 교과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수업이 한 70% 정도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공연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슬럼프가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랬으면 아마 대학 때 진학했던 환경공학과를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됐을 거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을 거고 아마 취미로라도 이 일을 계속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 자체가 이제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에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전공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대학 전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 출신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이걸 전공으로 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이 생활이 힘들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 힘든 만큼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만큼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저희가 활동할 때는 그렇게 창작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활동하는 초창기에는 창작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예술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통을 하되 이제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창작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눈도 기본적으로 넓힌 상태에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댄스나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장르 쪽에 대한 공부도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지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학교 교육 쪽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조금 넓힌 상태에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리고 공급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가 문제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꿈은 이제 그래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회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구조가 나중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내되면은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처음 이제 이렇게 이 직업 전선에 뛰어든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게 정산이나 아니면 행정 쪽에 대한 일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제 후배들이 신경 안 쓰고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조금 더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층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연하는 친구들이 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서 국악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국악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타악 쪽에 속하는 농악이라는 부분입니다. 쇠, 꽹과리라고도 말을 하죠. 쇠라고도 말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주 종목이죠. 옛날 어른들부터 전승대가 내려오는 우리 문화유산, 이게 전통연희라고 볼 수가 있죠. 전통연희 안에는 농악도 있을 것이고, 재단, 우리나라 국악에 있어서,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재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희를 보여주면서 그 우스갯소리나 또는 관객들과 이 연희자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작한 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 전통 이 연희를 할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집집마다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 강제는 아닙니다만은 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 말로는 농악을 칠 때 뒤에 옷을 입고 쫓아다니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없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9살 정도의 우리 지역에 있는 민속놀이 안에 있는 농악 그때 이제 장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연희를 시작한 거는 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장구를 처음 잡은 게 9살 무렵 그쯤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통연희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먹고 사는 그에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피아노의 종주국이나 성악의 종주국,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런 부분들의 악기의 종주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악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주국에서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먹고 사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에 농악 치고 있으면 데모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시는 어른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 직업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좋아함이죠.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솔직히 반반입니다. 할 마음도 있고 또 저평가받는 우리의 문화를 생각하면 왜 굳이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공연장에서도 내가 이 직업을 좋아서 의상을 입고 농악 색들을 메고 상무를 메고 돌리지만 이 끝나고 나면 이 공허함이 밀려온다든지 또는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남들처럼 부자로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돈이 없다 뿐이지 돈을 좀 적게 번다는 것 뿐이지 마음은 항상 부자니까 아마 많은 우리 전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연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통연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근데 생각을 잘해서 겉면만 보고 이 막무가내로 뛰어드시지 마시고 어느 직업이든지 아니면 장사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업 또한 사람 때문에 힘듦이 있고 또는 단체의 힘듦이 있고 보는 데 있어서 화려함만 가지고 이 직업을 뛰어들었을 때는 나중에 오는 실망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 종주국, 우리 음악을 하는 데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가져야 되지만 좀 더 많은 알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직업 전선으로 뛰어지지 마시고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한번 해보시고 적성해 왔다면 저는 이 길을 추천합니다. 뭐 나쁜 길은 아니니까요. 옛날에 전성되었던 우리 민속예술 이 전통 연희를 가지고 현대에 맞게끔 재탄생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예술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젊은 분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변질이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을 빙자한 이 작품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제가 무슨 뭐 그렇게 할 뭐 계기가 생긴다면 전통을 많이 가미시킨 악가무 그러니까 뭐 줄거리가 있는 전통 연희극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전통 연희 좋습니다. 직업으로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직업 드문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벌이고 싶은 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마 향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전통 예술을 하는 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저는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전통 연희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좋은 날 꼭 옵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36살 소지현이라고 합니다. 전공 분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주로 다루는 악기 중 연희할 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꽹과리를 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전통 연희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니면 뭐 전통 연희를 연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놀이가 전통 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교에 사물놀이부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사물놀이부를 할 사람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물놀이가 뭔지 몰랐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긴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다시 접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어려웠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려웠던 거라고 치면 이렇게 지금 코로나나 이렇게 무슨 어떠한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거의 기초가 문화예술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아마 어려웠던 것 같고 아마 일이 다 없었을 때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서 뭐 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다들 하시다시피 수업이나 아니면 공연 아니면은 개인적인 레슨을 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전통 연희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다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는 너무 깊게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조금 더 많은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막연하게 그냥 해봐야지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 연희에 대한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창작 공연에 대한 욕심은 크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통 연희를 가장 기반으로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제가 전통 연희자로서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잘 하고 있다면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 예술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는 예술촌?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통 연희에 아니면 전통 연희 말고도 다른 문화 예술과 같이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도 보고 아니면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그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다들 코로나 시기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다들 더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거를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이거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왜 그만둬야 되는지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 잘 버텨오신 것처럼 잘 버텨서 좋은 무대, 좋은 공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진주 삼천포농악 이수자 겸 전통예술원 놀제이 단원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맡고 있는 것은 꽹과리나 장구, 악기는 보통 이렇게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 뭐 다 마찬가지인 건데 악기나 뭐 춤, 노래, 재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행하는 게 전통 연희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저의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전통 연희를 하셔서 이제 어릴 때 보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고 대학교도 과도 전통 연희과를 가게 되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제 마음대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해외도 해외 공연을 가게 되면 그런 어디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게 전통 연희자로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도 하고 또 다른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수업도 나가고 이런 여러 방면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싫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다시 태어났는데 또 했던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사람은 다양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네요. 뭐 만약에 뭐 하고 싶다든지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요즘 뭐 유튜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봐서 그 지역에서 뭐 이런 강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가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배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뭐 K-드라마, K-아이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아이돌,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연희 또한 크게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좋아해줘가지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통 연희가 엄청 유명해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유진이라고 하고요. 진주 삼천포노가 이수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원 노이제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를 맡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 분야에서 저는 주 전공은 경상도 최상소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시간에 우연히 이제 처음 접하게 돼서 전공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연희라는 걸 이제 정립을 내릴 수 없는 단어인 것 같고 전통연희라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전통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 전통연희라는 건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강해서 자기 혼자만 즐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공연물을 만들어서 또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단어, 이중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 예술 연희를 하면서 좋은 거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들이라서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지금 업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매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역시나 금전적인 부분,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시 하지는 않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조금 다시 태어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서서는 먼저 이 직업을 선택하라고는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해서 찾아온다면 성심성의껏 제가 먼저 걸었던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트렌드 자체가 이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전통 연희에 대한 가치를 조금 일반 시민들도 인정을 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